오늘은 최인훈의 광장. 자, 발단 부분이에요. 인물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명준이 타고르호의 선장과 대화하는 장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표지 딱 넘기고 첫 페이지 딱 들어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남과 북을 오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념적 문제를 인간의 근원적 삶의 문제와 결부시켜 철학적으로 해명한 소설입니다. 이념과 체제의 대립의 현실에 맞서 이상적 삶을 추구하는 주인공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에요. 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진정한 인간적 삶의 방향에 대한 모색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단 현실과 이념을 표면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당시에 이 소설은 분단과 이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요, 현대소설, 우리나라 현대소설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이건 뭐 이렇게 별표 치고 있는데 이 화면 전체를 별로 쳐도 꽉 채워도 모자라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줄게요.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바퀴를 하던 시절이에요. 자,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1994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학력고사였어요. 그래서 학력고사를 하다가 이제 수능,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바뀝니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바뀔 때 한 방에 바뀌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 당시 초기에는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2번 시험을 봤어요, 수능을. 그리고 잘 나온 걸로 땡. 괜찮죠. 근데 2번 보니까 학생들은 죽어나가. 어쨌거나 간에 첫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험이니까 사람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어도 나온다는 거야. 그래? 그럼 어떤 작품이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야 EBS 연계교재에서 뭐 70%가 나오네, 50%가 나오네, 뭐 이러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작품이 잘 나오는지를, 어떤 작품이 나올 것인지를 맞추는 것만으로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 내지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1994년 첫 수능에 어떤 작품이 나올까? 현직 교사들한테 또는 학원 강사들한테, 대학 교수들한테 쫙 설문을 돌린 거예요. 돌렸는데 시는 어떤 작품이 나올 거다, 뭐 시조는 어떤 작품이 나올 거다, 뭐 이런 게 쭉 나와. 근데 현대 소설은 그냥 빼박이야. 이 작품 나온다 하나로 몰표가 가는 거예요. 어떤 작품? 최인훈의 광장. 그냥 거의 몰표였어, 몰표. 그러면 수능에 나왔냐? 첫 시험에 나왔잖아, 바로. 그리고 다음에 또 다다음인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광장은 그만큼 우리 문학사에서, 현대 소설 문학사 내지는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나오면 항상 집중해서 내신이 됐든 수능 준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이 나오네요. 그죠? 무겁게 뒤치면서 숨을 쉰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다를 마치 뭘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물고기로 표현하면서 화류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공간이 이제 바다라는 걸 알 수 있네.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를 실은 인도배 타고르오는 하는 거 보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중립국으로 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석방포로들이라고요.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중심인물인 이명준이가 뒤에 나오거든요. 의 처지가 바로 뭐야? 석방포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물건처럼 빼곡히 들어찬 동지나 바다, 동지나라고 하는 건 저 중국 남쪽을 얘기해요.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석방포로 이명준 인물 제시하고 있나요? 오른쪽에 곧장 갑판으로 통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배 뒤쪽 난간으로 가서 거기에 기댄다.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를 켜댔으나 바람에 인해 꺼지고 하여 몇 번이나 그르친 끝에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서 오른팔로 얼굴을 가리고 간신히 댕긴다, 불을 피운다. 그때다. 또 그 눈이다. 가만. 그때다. 또 그 눈이다. 뭐지? 두둥. 배가 떠나고부터 가끔 나타나는 헛개비다. 헛개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체를 알 수는 없네요. 누군가 엿보고 있다가는 명준이 휙 돌아보면 쑥 숨어버린다. 헛것인 줄 알게 되고서도 줄곧 멈추지 않는 헛개비이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자기 자신을 엿보고 있다, 즉 감시하고 있다라고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그것이 갈매기임이 밝혀지지만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갈매기인 줄은 모르는 상태. 이번에는 그 눈은 백관으로 들어가는 문 안쪽에서 이쪽을 지켜보다가 명준이가 고개를 들자 쏙 숨어버린다. 얼굴이 없는 눈이다. 얼굴이 없는 눈, 정체를 알 수 없는 눈. 그때마다 그래온 것처럼 이번에도 잊어서는 안 될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문득 무언가를 잊었다는 깨달은 느낌이 든다. 잊어서는 안 될 무엇인가, 꼭 필요한 것,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뭘까? 우리 물음표 땡 치면 맨 마지막 결말 부분에 나와요. 그 무엇인가를 잊었다는 깨달음을 느끼는 느낌이니까 느낌적인 느낌이죠. 아직은 잘 몰라. 무엇인가는 언제나처럼 생각이 나지 않는다. 실은 아무것도 잊은 것은 없다. 그런 줄 알면서도 이 느낌은 틀림없이 일어난다. 아주 언짢다. 문장들이 전부 다 짧아. 그죠? 굵은 밧줄을 한 팔에 걸치고 뱃사람이 지나가면서 입에 물었던 파이프를 뽑아 명준의 가슴을 두어 번 치는 신용을 한 다음 파이프로 선장실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선장이 찾는다는 신호겠죠. 명준은 끄덕여 보이면서 바다에 대고 담배를 휙 던지고 바다에 대고 바다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선장실로 가는 사닥다리 쪽으로 걸어간다. 선장은 비스듬히 앉아서 차를 마시다가 들어오는 명준에게 다른 차 한 잔의 차를 턱으로 가리킨다. 한마디로 차 마시라고 불렀다. 뭐 이런 거겠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화가 안 통해. 외국인이거든요. 구렛나룻이 탐스런 그 얼굴은 아리안 핏줄에서 좋은 데만 갖춘 듯 잘생겼나 보네. 거무스름하게 깎아놓은 토막을 떠올리게 한다. 일종의 선장의 외양 묘사가 되겠습니다. 앉으면서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다. 수용소에서 마시던 것보다 씁쓸한 맛이 나는 인도차를 별미라고 이렇게 가끔 불러서 내놓는다. 처음은 아니네. 선장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눈길을 옮겨 왼쪽 창호로 내다본다. 마스트 꼭대기 말고는 여기가 으뜸 잘 보이는 자리, 일종의 명당 자리네요. 바다는 그쪽에서 활짝 펴진 눈부신 빛의 부채다. 오른편 창으로 내다본다. 거기에 또 다른 부채 하나가 있고, 한마디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아침부터 이 배를 지키는 전투기처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때로는 마스터와 앉기도 하면서 줄곧 따라오고 있는 갈매기 두 마리가 그 위에 그려놓은 그림처럼 왼쪽으로 비껴 날고 있다. 자, 여기까지를 한 센텐스로 봅시다. 발단이 좀 길어요. 자, 여기까지를 한 센텐스로 본다면 결국 이명준이라는 전쟁포로가 선장이 부르니까 선장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그 장면이죠. 근데 우린 여기서 살펴야 될 소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갈매기예요. 이 갈매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다, 또 그 눈이다, 누군가가 엿보고 있다가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엿보는 존재예요.
문 안쪽에서 이쪽을 지켜보다가 명준이가 고개를 들자 쏙 숨어버린다. 얼굴이 없는 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배에서 처음 갈매기를 보았을 때 그 새는 감시자의 눈길로 명준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문장 자체가 전부 다 짧아요. 그죠? 짧은 문체를 사용해서 불안감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따라서 소설 전반부, 소설 전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소설 앞부분에서 갈매기는 이명준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잊었다는 깨달음 느낌을 들게 하는 존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볼까요? 포로들을 데려가는 일을 맡아서 타고 오는 무라지라는 인도 관리는 낮에는 하루 내내 술이고 밤이면 기관실 위에 붙은 키친에서 쿡을 우두러미로 벌어지는 카드노름으로 세월을 보냈고 배 안에서 석방자들의 살림과 선장과의 오고 가기 따위는 거의 명준이 도맡아서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은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어. 근데 얘는 맨날 술 처먹고 카드놀이하고 완전 신선 노름해. 그러다 보니까 명준이는 영어도 되고 그 다음에 한국어도 되는 포로이기 때문에 이 명준이가 선장의 어떤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장면은 특별한 사건이 없는 권태로운 배 안의 모습과 함께 배 안에서의 명준의 역할을 설술하고 있다. 그의 영어는 그럭저럭 쓸만했다. 처음 만나서 명준의 학력을 물었을 때 뭐뭐뭐 유니버시티라고 배운 대로 됐더니 선장은 대뜸 R자를 몹시 굴린 명준의 소리를 고치면서 아하 유니버시티라고요? 대학이라고요? R 소리를 죽여버린 밋밋한 소리를 해보였다. 영국에서 상선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서 이쪽이 알까닭이 없는 영국 해군의 우두머리들을 누구누구 이름을 대가면서 같이 배웠노라고 했다. 그러나 그런 말에는 무사람들의 구린내 나는 자기 자랑이 투는 없고 어린애같이 맑은 데가 있었다. 자, 요건 성격이죠. 이건 출신이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귀면서 늦게 오는 일인데 그들은 줄잡아 우리나라 사람보다 어린애다운 데가 있다. 그러면서 그럴만한 데서는 또 어린애들 모양 고집통으로 때를 쓰면서 가볍게 몸짓을 바꾸지 못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의 몸속 성깔의 뼈대를 문득 짐작하게 된다. 결국은 자 선장의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에 대해 악의 없이 대하는 선장의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장뿐만 아니라 뱃사람들도 쳐서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눈치에는 이게 뭔 소리야? 선장뿐만 아니라 뱃사람들도 포함해서 쳐서는 포함해서 입에 어떤 배 중립국으로 가는 타고루 그들 석방자들에 대한 눈치 석방자?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난 사람들 즉 명준을 포함한 그들이 석방자들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이런 뜻이죠. 어느 나름의 은근히 알아준다는 대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석방자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 그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 그들 석방자들이 자기 나라 어느 한쪽도 마다하고 남한과 북한을 모두 거부하고 낯선 땅 제3국 중립국을 살 곳으로 골랐다는 데서 자기 나라에서 쫓긴 순환자와 같은 모습을 그려낸 탓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들이라든가 선장은요 우리 남한과 북한의 어떤 이데올로기 갈등 전쟁 이것에 대한 어떤 이면적인 모습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제3국 내지는 중립국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마치 순환자로 연상하고 그 다음에 박대받고 학대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은근히 알아준다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것은 박대게 구하지 않고 험하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저런 일로 그런 눈치를 채게 될 때마다 턱없는 목, 자기 나라에서 쫓겨난 순환자로 보는 인식, 질에 눈을 감으며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맛본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거 아닌데, 순환자 아닌데 왠지 자기를 순환자라고 여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자기를 혀를 차고 나무라고 쉽게 못마땅하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서 못마땅한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자괴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마음을 다 파헤치면 뜻밖의 섬뜩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아. 그게 바로 뭔데? 쫓겨났다는 인식이 튀어나올 것 같아. 이 말은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 두루뭉실한 손길로 얼마 무려온다. 어때요? 느낌이? 기대? 두려움? 자, 이건 제3국 중립국으로 가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누가? 선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얼머무리며 대답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앞에 해서 얼머무리며 대한다라고 했잖아요. 명주는 고개를 젓는다. 선장은 연기로 담배 연기겠죠. 동그라미를 만들어 훅 내뿜어내면서 가볍게 웃는다. 즉 이런 제3국 중립국을 선택한 명준에 대해 가볍게 대해요. 근데 명준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적 대비가 일어나요. 하긴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고 생판 다른 나라가 살겠다는 그 일 말이지. 부모나 가까운 핏줄 없어요? 고국이 아닌, 조국이 아닌 지금 중립국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요. 누구? 어머니? 아니. 아버지? 명주는 끄덕이면서 왜 어머니부터 물어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 A는 사실 A는 있어요. 근데 A는 은혜죠. 자, 6.25 전쟁 중에 낙동강 전선에서 전사예요. 그래서 그런가 명주는 얼굴이 그렇게 알리도록 드러나도록 금시에 쓱해진다. 한마디로 애인과의 관련된 어떤 사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이거지. 이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야. 무엇을 통해? 외양묘사를 통해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알리도록 헬스케진이 물어본 자 선장은 뻘쭘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황한 듯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른손 인지를 세우고, 인지가 뭔데? 아, 둘째 손가락. 묻지 마라. 아, 아니야. 미안. sorry. 이렇게 되는 거야. sorry. 이렇게. 아픈 데를 건드린 실수를 비는 그런 모습이 아픈데? 그게 뭐야?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로서는 버릇인지 모르나 분별 있는 사람의 능란한 한마디로 일상적인 반복된 숙련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행동이 몸에 밴 거죠. 얼핏 스친다. 선장을 잠시나마 거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 양쪽으로 트인 창으로 바람이 달려 들어왔어. 미안. 바늘로 꽂아놓은 해도는 바다 지도죠. 보통 항해 지도예요. 가장자리를 바르게 떨게 한다. 한마디로 지금 어디에서? 선장실에서 대화 중이죠. 갈매기들은 바로 옆을 날면서 창으로 테두리진 넓이를 내려가고 치솟으며 만무금을 긋고, 만무금이라는 건 대각선이에요. 배꼬리 쪽으로 휙 사라지고 난다. 자, 일종의 뭡니까? 복선입니다. 나중에 이 갈매기를 명주는 죽은 애인이죠. 은혜와 그 다음에 자신의 딸로 인식한 후 자살을 합니다. 그거 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햇볕이 한결 환해지면서 멍한 느낌, 일종의 상실감, 일종의 공허감이 팔다리를 타고 흘러간다.
그 먼 옛날 그의 초라한 삶에서 어떤 삶, 남한과 북한의 삶에서 그래도 무겁다고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도 그렇더니 A는 그 말이 아직 이토록 깊고 힘센 울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멍한 느낌으로 내려온다.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 가겠다고 나설 리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애인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나설 리가 있습니까? 애인이 없으니까 중립국을 선택한 거지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애인이 원래부터 없는 건지 있었는데 없어진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표현이죠. 즉 우리는 은혜의 죽음이 중립국 선택의 한 요인임을 말해주는 걸 알아요.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그죠? 애인이 있으면 살아있으면일 거거든. 그런데 듣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애인이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야, 아니면 있었다는 소리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명주는 미안했던 것을 메우기나 하듯 짐짓 일부러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선장을 건너본다. 선장은 잠시 실눈이 되었다가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잘라 말한다.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몹시 가라앉은 말투, 진지한 말투에 섬뜩해지면서 빈 찻잔을 들어 만지작거린다. 누가? 명준이가. 저쪽은 누구? 선장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굳이 저쪽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까 이 작품은 분명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명준의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될 때 이 특정 인물, 이런 특정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초점 화자라고 합니다.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글쎄요. 겉으로는 명준이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초반부 남 얘기하듯 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만 보여주는 것과는 딴판으로 그 일에 내놓고 티를 내보이는 품, 즉 직설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고다서 좋다라고 명준은 선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사람에겐 가장 중요한 것을 남기고도, 가장 중요한 것 애인을 남기고도 항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으니까, 이때 항구라고 하는 건 조국, 나라를 상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 맨 첫 부분입니다. 표지 넘기자마자 부분, 인물에 대한 소개와 명준이 탁으로의 선장과 대화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